So you want to hit a jewelry store? Or what? The Met. He can do it with the snap of his fingers. 걔들이 어디 보통 애들인가? 일단 계속 찾아봐요. 저 아니라니까요. 근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인덕이라고. 꼭대기에 누가 있는지 기다려보자. 영화를 보는 큰눈 무비빅.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어 큐레이터 오상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금주의 빅무비는 영화 오늘 밤 로맨스 극장에서입니다. 영화 개봉 당시 주인공 사카구치 켄타로의 첫 내한으로 그의 뜨거운 인기를 확인한 바 있는데요. 마법 같은 판타지 로맨스 영화 오늘 밤 로맨스 극장에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영화 감독을 꿈꾸는 순수 청년 켄지. 그의 유일한 낙은 텅 빈 극장에서 오래된 흑백 영화를 감상하는 일이죠. お前は物好きだな。そんな古い珍品毎日飽きずに見て。どんな映画にもいいところは必ずあるんです。それに何より主人公がとびっきり魅力的か。はい。 폭우가 몰아치던 어느 날 밤, 켄지에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스크린 속 미유키 공주가 그의 눈앞에 나타난 건데요. あなた、もしかして何するんですか。気安く触ろうとするからだ。すいません、すいません。 일단 켄지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갑니다. 스크린 속에선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아온 공주 미유키. 그녀의 도도함은 하늘을 찌르죠. 今日からお前は私のしもべだ。 다음 날 아침, しもべ、馬車を用意しろ。 영화 촬영 현장으로 향하는 두 사람. 켄지는 흑백의 존재인 미유키가 사람들에게 들킬세라 마음 졸이는데요. 그래서 생각해낸 묘안, 바로 분장을 하는 거죠. 人が来ちゃいますよ。 비로소 자신의 색을 찾은 미유키. 켄지는 그녀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고 맙니다. では参るぞ、しもべ。 그것도 잠시. 호기심 많은 미유키는 영화 촬영장 곳곳에서 말썽을 일으키는데요. 유명 배우와 감독을 향한 폭력 행사. 급기야 소품에도 손을 대 촬영장을 위험으로 몰아넣습니다. お前が運んできたスモークにダイナマイトが入ってたんだ。仕込んだのおめえだろ、このバカだめ。だから知りませんって。知らなくて。 그 바람에 켄지는 경찰서까지 끌려가게 되죠. 미유키의 만행에 폭발한 켄지. 결국 그녀에게 떠나달라고 요청합니다. もうこれ以上僕に付きまとわないでください。迷惑なんです。 과연 두 사람의 이 특별한 만남은 계속될 수 있을까요? 영화 속 주인공과의 꿈 같은 러브 스토리를 담은 영화 오늘 밤 로맨스 극장에서 이 작품은 노다메 칸타빌레, 전사남 등 일본의 멜로 히트작을 탄생시킨 타케우치 히데키 감독이 연출했는데요. 이번 영화 역시 사랑스러운 두 남녀의 케미가 관객들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주인공은 일본의 인기 배우인 아야세 하루카와 사카구치 켄타로가 맡아 로맨틱 시너지를 발휘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흑백 영화에서 튀어나온 공주 미유키. 영화 속 고풍스러운 이미지와는 달리 현실에선 제멋대로 구는 말괄량이죠. 何するんですか。退屈だ。
미유키 역은 영화 바닷마을 다이어리로 국내 관객들에게도 익숙한 배우 아야세 하루카가 맡았는데요. 그녀는 전작에서 볼 수 없었던 통통 튀는 캐릭터로 새로운 연기 변신을 보여줬습니다. やめてくださいよ。口答えするからだ 아무도 찾지 않는 고전 영화의 마음을 빼앗긴 감성 충만 청년 켄지. 영화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가진 인물인데요. 그는 동경하던 영화 속 주인공 미유키와 마법 같은 사랑에 빠지죠. ちょっと。 켄지 역은 일본의 국민 남친이라 불리는 배우 사카구치 켄타로가 연기했는데요. 姫。 영화 히로인 실격, 너와 100번째 사랑 등을 통해 국내에서도 큰 팬덤을 가진 배우죠. 이번 영화에서도 대세 청춘 스타로서의 입지를 톡톡히 증명했습니다. 캐릭터에 딱 맞는 두 배우의 비주얼과 연기 호흡은 영화의 로맨틱한 분위기를 살리는 데 충분했습니다. 영화 오늘 밤 로맨스 극장에서 금주의 빅무비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켄지와 미유키의 이야기는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공간을 무대로 펼쳐지는데요. 동화 같은 풍경과는 달리 비극적인 두 사람의 사랑, 이 영화의 핫씬으로 만나보시죠. 영화 오늘 밤 로맨스 극장에서 속 핫씬. 함께 추억을 쌓으며 가까워지는 켄지와 미유키. じゃあ今度は僕に。はいはい。 보름달이 뜬 어느 날 밤, 두 사람은 숲속으로 향하는데요. ここ僕のとっておきの場所なんです。 잠깐 사이, 반딧불이가 두 사람을 에워쌉니다. もっと見せてあげますね。え？この世界の綺麗なものを。だから 그리고 이어지는 켄지의 고백. ずっと僕の隣にいてくれますか？ 미유키는 대답을 망설이죠. 그리고 無理だ 그녀는 그의 사랑을 거절하는데요. 私には色がないんださあそろそろ帰るぞしもべ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힌 두 사람의 애틋한 사랑을 잘 나타낸 장면입니다. 마법처럼 찾아온 판타지 로맨스 영화 오늘 밤 로맨스 극장에서는 BTV에서 지금 바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네21 편집장 주성철입니다. 오늘의 빅스타는 늘 새로운 캐릭터에 과감하게 도전하는 배우 최여진 씨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최여진입니다. 무비빅에서는 제가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 제가 영화 딥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왔는데 집중해서 봐주세요. 영화 딥은 희진과 승수가 시나리오 작업을 위해서 필리핀 보홀에 도착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 친구는 얼마 만에 보는 거야? 1년 정도요? 그곳에서 프리다이버 강사로 일하는 시연과 만나게 되는데요. 뭔가 극적인 사건이 있어야 스토리가 나오지. 그때부터 펼쳐지는 희진과 시연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담은 심리 스릴러 영화입니다. 결론은 이렇게 예상 못한 걸로 끝나야 재밌다 그랬잖아. 신작 영화 딥에 출연을 결정하신 계기가 좀 있으신가요? 저도 이 시나리오를 처음 보고서는 우와 재밌겠다. 반면에 나 이거 못하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프리다이빙이라는 소재가 굉장히 저에게는 신선했고 이런 게 영화에 나오면 정말 재미있겠다라는 생각을 우선은 했고 반면에 제가 물을 좋아하지 않아요.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적이 몇 번 있어가지고 그래서 물에 대한 공포가 있는데 바닷속의 영상이 스크린에 딱 펼쳐지고 거기서 제가 연기하는 모습을 상상해보니까 너무 탐나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하고 싶다. 나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할 텐데. 그래서 좀 욕심을 내서 도전을 하게 됐죠. 그를 위한 준비 과정도 조금 만만치 않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어쨌든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훈련은 꼭 필수로 했어야 돼서 참을 수 있을 만큼 참아보세요. 저희가 이제 이론 교육도 몇 시간씩 받고 5m 풀장 가서 훈련도 받았는데 10m 이상은 어쩔 수 없이 대역을 왜냐면 이거는 정말 오랜 훈련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막상 촬영 현장에 도착하셔가지고요. 네. 이 물속에 딱 들어갔을 때 처음에 그리셨던 그런 멋진 바다가 펼쳐졌나요? 이게 참 사람의 상상과 현실은 좀 굉장히 다른 세계더라고요. 내가 도전한 거는 그 아름다운 그 바다의 에메랄드빛, 그 그랑블루 같은 막 딥블루한 그런 예쁜 바다인데 이건 아니더라고요. 우선은 저희는 낮은 데는 안 가고 깊은 데를 가서 물고기는 하나도 없었고 뿌셔시한 것들이 이렇게 동동동동 거리더라고요. 그리고 이 프리다이빙이라는 게 이제 줄을 이제 부위에다가 달아서 이렇게 내려놓고 그 줄을 이제 방향 지시표로 삼아서 내려가는 거거든요. 바다 볼 겨를이 없어요. 줄만 보고 이렇게. 여기에 상상 속 인물을 생각하며 이렇게 내려갔을 때 정말 많은 생각이 스쳤을 것 같아요. 죽지 말자. 이퀄 잘하자. 게다가 바다 위에서 연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긴장 푸세요. 절대 빠져 죽지 않아요. 제가 구해드릴게요. 굉장히 숨이 찬데도 대사 연기를 해야 되고 또 상대역인 류승수 배우까지 챙겨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I'm okay. 바다에서 떠 있기도 사실 힘들거든요. 수트도 입어야 되고 고글도 껴야 되고 스노클도 뺐다 꼈다 해야 되고 근데 여자들은 또 머리가 기니까 막 이게 난리가 나거든요. 신경을 쓰이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배우들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럼 이제 그 희진이라고 하는 캐릭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네. 처음에 이 희진이라는 캐릭터의 매력은 뭐라고 느끼셨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굉장히 오묘해요. 그러니까 되게 묘한 매력을 갖고 있고 내가 보기엔 별로 어렵지 않아. 그냥 내가 어떤 말만 툭 던지면은 약간 마법처럼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설계를 하는 캐릭터죠. 네, 그래서 인간과 신의 가운데 어디쯤에 있는 인물이 아닌가. 그럴 수도 있죠. 예. 네. 또 한편으로 이 희진은 굉장히 그 의문스럽고 비밀을 많이 간직하고 있는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캐릭터 표현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도 뭔가 따로 좀 중점을 두신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신가요? 감정의 기복이 크게 안 내보내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고 표정도 그렇고. 다 읽었어? 어디까지가 진짜고 뭐가 거짓말이야? 그게 뭐가 중요해? 뭔가 있는 것 같이 자꾸 연기를 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영화 속에서 이 희진이라고 하는 인물은 굉장히 다재다능한 인물이거든요. 네. 뭐 다이빙, 뭐 요가뿐만 아니라 시나리오 작업을 할 뿐더러 또 그 일본어 구사까지 하시고. 今日のおすすめは何ですか?今日はロブスターがおすすめになってます。 평소 이 다재다능이라 하기로 소문나신 그 최여진 배우의 어떤 그런 특성들이 잘 담긴 캐릭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뭐 다재다능하라기보다 좀 장점 중에 하나는 모든 걸 좀 빨리 습득을 해요. 감독님이 되게 좋아하셨어요. 역할하고 너무 똑같다고. 그게 제 매력 아닌가요? 아우 매력은 치명적이지. 또 이 작품 속에서는 시연이라고 하는 또 다른 캐릭터와 좀 묘한 관계를 이루는데요. 이 희진이 바라보는 시연은 어떤 모습일까 그런 것도 좀 궁금했어요. 시연은 굉장히 희진에게 의지도 많이 하고 내가 먼저 처음에 끌어당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프리다이빙도 배우게 됐고 또 이 언니를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 강사까지 되었는데 막상 그렇게 되니까 언니는 떠나버리고. 난 진짜 언니한테 어떤 사람이에요? 기억에 남는 장면 혹시 있으신가요? 좀 재밌는 것들이 좀 있었어요. 류승수라는 배우가 이 캐릭터를 연기하니까 완전 색깔이 입혀지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이쁜 사람이 스쿠버도 하고 다이빙도 한다는 게 상상이 안 가네요. 그럼 막 이제 저 없으니까 거기 가서 막 감독인 척 막 이렇게. 그렇죠. 인터뷰가 재밌으신가 봐요? 아. 근데 제가 계속 말 거니까 이런 표정이 있는데 제가 약간 B급 코드 약간 병맛 이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오빠가 그런 연기를 굉장히 잘하세요. 정말 류승수 배우 특유의 어떤 찌질함이 잘 드러난 것 같아요. 아우 속이 다 시원하네. 네, 속이 다 시원하네. 사이다. 되게 무섭다.
네, 바로 이 DB라고 하는 작품이 그 인간의 어떤 내면의 어두운 욕망을 그리고 있는 작품이라고 한다면은 쓰라린 첫사랑의 기억을 담고 있는 작품도 있죠. 바로 영화 용순 좀 해보겠습니다. 네. 용순아, 고개 들어, 고개. 영화 용순은 사랑에 빠진 18살 용순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특종이요, 특종. 그녀의 사랑의 라이벌이 등장하고 용순과 친구들은 반격에 나서게 되죠. 첫사랑을 되찾기 위해 애쓰는 소녀의 뜨거운 여름날을 담은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사실 영화를 보면서 그 맡으신 그 영화 선생 역할에 제가 좀 감정이입을 했던 게 이 용순이라는 영화에서 용순이라는 캐릭터가 너무 좀 제멋대로잖아요. 누가 좀 제어를 해줬으면 좋겠다,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딱 나타나신 거죠. 저는 볼 때마다 이 이수경 배우랑 실제로 좀 관계가 괜찮으신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막 교무실 창문 하나 사이에 두고 눈싸움하고 이런 장면들 보고 있으면 정말 살벌하더라고요. 제가 따로 몰입할 필요 없을 정도로 연기를 너무 잘하고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난 배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의 이제 배우의 길에 있어서 정말 기대가 되는 배우 중에 한 분이거든요. 제가 사실 분량이 많이 없어서 이 작품에 계속 같이 나오면서 호흡을 하면 너무 재밌었을 텐데. 근데 좀 반면에 부담스러웠던 거는 친구들이 다 어리다 보니까 나문희 선생님 급으로 대우를 해주셔가지고 몸둘 바를 못. 어쩔지 내가 벌써 그 정도인가 기분 나쁜 것 같기도 하면서 좀 되게 가기 싫으면서 가고 싶은 현장이었어요. 특히나 이 영화에서 압권인 그 장면은 그 치킨집 그쵸. 1대1 대면 장면 같아요. 전 못 헤어져요. 절대 포기 못 하니까 쌤만 빠지면 돼요. 귀여워. 나도 너 때는 국어쌤 진짜 좋아했어. 용순은 정말 지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용순이 뭐 한마디만 하면 귀여워. 그런 장면들 보고 있으면 이 두 사람의 이 밀고 당기는 느낌이 정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목소리 줄여. 처음에는 그냥 달래고 귀여워 이렇게 그냥 깔아 뭉개는 거죠. 그렇죠. 넌 애기야, 넌 애기야 이러면서. 근데 이제 나중에는 교실에서 정말 엎치락 뒤치락. 맞습니다. 몸싸움을 하셨죠. 네. 어머니 나오세요. 그 바닥 아시잖아요. 그 학교 바닥. 거기서 이제 그 용순 엄마가 어머니에게 업어치기를 하는데 풀샷을 찍는데 정말 리얼하게 너무 세게 넘어져가지고 그때 정적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차가운 건가? 근데 그 표정들이 다들 놀래가지고 그게 오케이 컷이 됐거든요. 다시 했는데 그 표정이 안 나오더라고요. 또 다시 찍으셨어요? 말은 나문희 선배님 급으로 해주면서 그런 건 또 얄짤없이 치더라고요. 제가 늘 좀 캐릭터를 맡을 때나 아니면 좀 이렇게 제의가 왔을 때 당신이 뭔데 자꾸 껴드는겨! 얌전한 캐릭터는 많이 없어요. 좀 이렇게 에너지가 강하거나 좀 뭐 캐릭터 성향이 좀 이렇게 몸을 많이 쓰는 그런 직업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디 하나는 부상은 좀 많이 당하는 편이고. 또 이 작품에서 그 교실 장면에서 또 영어도 유창하게 구상하시잖아요. 네네. DB에서는 일본어, 또 용순에서는 영어 이렇게 계속 그 힘든 요구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감독들이. 익숙합니다. 들어오세요, 또 어떤 거. 더 힘든 거. 끈기와 투지만큼은 정말 배울 점이 많아요. 한 남자를 두고 혈투를 벌인 영화 또 있었죠. 돼지 같은 여자. 그것도 장난 아니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장문일 감독님의 돼지 같은 여자 어떻게 출연하게 되셨죠? 돼지 같은 여자는 제목 듣자마자 나는 하겠다 그랬어요. 제목? 네, 너무 재밌어서. 근데 영화도 재밌고 캐릭터도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이 돼지 같은 여자를 보면서 최여진 배우의 어떤 정말 새로운 모습을 발견했었는데요. 이 유자라고 하는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인가요? 섬에 이제 총각이 한 명 남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나이 때 처녀가 이제 황정음 씨랑 박진주 씨랑 이제 저 이렇게 3명만 있는데 남자가 하나니 어떻겠어요. 계속 들이대죠. 얘기 좀 하자. 사랑이 이제 너무 순수한 처녀들이다 보니까 도가 지나쳐서 굉장히 극악무도한 상황까지 가게 되는데 이게 너무 사랑하고 내가 쟁취하겠다고 생각하니까 이 무서움이 극도를 치닫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수가 틀리면 계속 이렇게 시카를 들고 다니더라고요. 그 후반부에 그 질주하시는 장면은 정말 잡히면 죽겠구나.
제가 봐도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딱 의자 놓고선 그 부대에 앉아가지고 이런 뒷모습이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이 제가 달리기를 엄청 빨리 하니까 정말 죽일 것 같아서 좋대요. 정말 유자 잘못 건드리면 죽일 것 같다고. 죽여버릴 거야. 그 함께 연기한 그 다른 그 개성 넘치는 배우들과의 호흡도 정말 뛰어났는데요. 특히 이 미자 역을 연기한 박진주 배우와의 호흡이 되게 너무나 생생하고 리얼했어요. 대비되는 느낌이 너무 웃긴 거예요. 저는 막 길쭉하고 우리 진주는 조그맣고 귀엽고 막 이러는데 진주 그 친구가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막 이러는 똥파리 같은 존재거든요. 재화야, 나도 유전의 술집에서 일하면 안 될까? 근데 그 캐릭터를 너무 잘 살려줘가지고 호흡도 너무 좋고 특히 그 오토바이 씬 막 같이 미친 애들처럼 막 노래하면서 가는 씬이 있어요. 제가 오토바이를 잘 못 타요. 직진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넘어진 거예요, 제가. 근데 막 아파 죽겠는데 눈물은 나는데 이제 해 떨어지니까 빨리 가야 된다. 또 가가지고 노래하다가 한 번만 다시 또 넘어진 거예요. 계속 울면서 찍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 영화 속에서 음주 스쿠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네네.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돼지 우리에 그냥 아예 박아버리면서 끝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힘들게 연기를 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런 것도 재밌고 좋지만 그래도 가끔은 좀 얌전히 그래가지고 드라마에서 한번 제가 몸이 움직일 수 없는 그러니까 눈만 움직일 수 있는 역할을 했는데 가만히 있는 건 또 안 맞더라고요. 좀 있으셔가지고 처음에 돼지 같은 여자라는 제목만 보고 이 작품을 결정하셨다가 나중에 완성된 영화 속에 본인의 모습을 보시니까 어떠시던가요? 제가 처음에 데뷔할 때 미안하다 사랑한다로 데뷔를 했는데 그때 제 모습을 보고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나도 TV에 나오면 다른 문 연예인들과 느낌이 비슷할 줄 알았는데 정말 희한하게 생겨서 쟤 뭐지? 하고 깜짝 놀랐었는데 돼지 같은 여자를 보면서 그때 제 모습이 약간 생각이 나더라고요. 잘 찍어주셔가지고 그 분위기도 너무 좋았고 조명도 자연광으로 좀 많이 찍었는데 볕 예쁠 때 예쁜 데서 찍으니까 정말 메이크업도 안 하고 투박한 얼굴에 그게 오묘하게 조합이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돼지 같은 여자를 좋아하거든요, 영화 자체를. 우리 돼지 같은 여자 장문희 감독님께서 꼭 저를 위한 시나리오를 써주신다고 하셨는데 통 연락이 없으시네요. 어디 계신가요, 지금? 감독님, 어디 계시죠? 지금 그 세 편의 영화를 얘기를 했는데요. 딥, 용순, 그리고 돼지 같은 여자. 공통점이 있어요. 한국 영화계에서 좀 보기 드문 색다른 소재일 뿐더러 여성이 중심인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를 중심으로 한 영화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다양성을 보여주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배우로서. 그래서 새로운 색다른 그런 캐릭터들이 있으면 재미없어도 제 캐릭터가 좋으면 저는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영화를 여러 가지 했지만 특별히 대박난 작품은 없어도 캐릭터들이 다 살아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왕이면 잘 됐으면 더 좋았겠지만 근데 그런 도전을 사실 좋아하기는 해요. 네, 정말 장문일 감독님 지금 어디 계신지 모르겠으나 지금 좀 서둘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무비익스타에서는요 마지막으로 대놓고 PR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데요. 네, 제한 시간이 단 13초입니다. 하나, 둘, 셋, 시작! Under the sea, under the sea. 네, 바다의 정말 아름다움과 또 그 깊은 바다 속의 심오함을 느낄 수 있는 정말 눈이 시원해지는 욕할 뻔했어요. 시작도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말씀 천천히 하시더니 갑자기 하나, 둘, 시작!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코너거든요. 세상 환하게 웃으시네요. 네. 성공하시길 바랄게요, 이 코너. 대박 나실 겁니다. 네, 오늘의 무비빅스타 배우 최효진 씨와 함께했는데요.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무비빅 여러분 많이 시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배우 최효진의 영화들 BTV에서 감상하세요. 복싱 세계 챔피언 출신
마이크 타이슨. 액션 영화의 전설 스티븐 시걸과 맞짱뜨는 역사적인 순간. 67의 나이에도 마성의 노장 액션 선보이는 시걸 행님 앞에서 핵주먹 날려주시는 마이크 타이슨. 상대 선수 귀 물어뜯던 지난날의 과오는 잊어라. 마이크 타이슨의 악당 연기와 만나는 액션 영화 세일즈맨의 전설을 만나보자. 아프리카의 이동통신업체를 결정하는 IT 기업 입찰회의. 최종 입찰에 진출한 두 업체가 있었으니 The last two companies that are entering the final phase are MTM Telecom and DH Telecom. 중국 DH텔레콤의 세일즈맨 얀젠. Now, DH, start the test. 그는 그간 개발해온 기술력을 모두의 앞에서 어필하기 시작한다. Mr. Elephant, is your nose itchy again? Miss Cobra, I just sneezed. I will send you the remedy right away. Thank you. I'm feeling much better. 얀젠의 성공적인 테스트 결과에 긴장하기 시작하는 경쟁업체. 그런데 그때 Sorry for the interruption. Spot check. Who's Yanjin? Yanjin, you have violated the laws of our country and are hereby under arrest for drinking and hiding alcohol. This is not alcohol. It's goat milk. Goat milk. 이는 사실 얀젠을 견제한 경쟁업체 직원이 허위 신고를 한 것이었다. 설상가상으로 회의실 테러 사건까지 발생. 그 중심에 선 인물이 바로 남아프리카 부족의 리더 카바. 그는 순식간에 회의실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버린다. The new leader of the South, Vice President Toga, was killed. Yeah, the Blanc government murdered him, and we must avenge him, blood for blood. You have proof? You fool. You shut up. 카바는 얀젠의 경쟁업체 직원을 협박하며 데려가지만 이 모든 것은 연기였을 뿐. 두 사람은 사실 테러를 함께 도모하는 한패였다. The war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is inevitable. This is your chance. You will not only restore a tribe, but also build a new country. People are sick and tired of war. They're more willing to sit down and talk now. Once the country's communication collapses, and no one can talk to each other. Destroy them all. 카바의 목적은 아프리카 남북 간의 소통을 차단시키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 이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남북 간의 이동 통신망을 복구하는 방법뿐. It must be the three towers at the north-south border. The receivers might be damaged. Can you fix it, Mr. Salesman? I need someone go with me. 그리하여 얀젠은 지원 병력을 이끌고 통신탑 수신기를 수리하기 위해 험난한 여정에 오르게 된다. Fire! 하지만 그들의 행보를 가로막고 아프리카 내전을 조장하는 카바. 결국 한 민족끼리 피할 수 없는 전투가 시작되고 남북 간의 갈등은 극한으로 치닫게 되는데. Watch out! You got to watch out! 지원군의 도움으로 간신히 위기를 모면하나 싶었지만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으니 통신탑이 무너져버린 것. The tower just got blown up. How bad is it? The tower is completely gone. Susanna? Susanna? Everybody out! Go search! 유일한 희망이었던 통신탑이 폭파되자 망연자실한 얀젠. 하지만 절망에 빠질 새도 없이 또다시 적군의 공격이 몰아친다. Move forward! Move forward! Annihilate them now!
카바의 지시에 따라 적군들은 무자비한 공격을 퍼붓는다. 얀제는 단지 아프리카 IT 사업 발전에 기여를 하고 싶었을 뿐 이러한 끔찍한 전쟁에 휘말리게 될 줄 감히 상상이나 했던가. 그는 비록 전쟁 영웅은 아니지만 이 참혹한 상황에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해보는데 과연 얀제는 모든 통신망을 복구하고 아프리카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을까? 영화 세일즈맨의 전설. 무비빅 시청자 여러분, 영화 살아남은 아이에 출연한 배우 최문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저의 버킷 무비는요, 핀란드 감독인 아키 카우리스마키의 성냥공장 소녀입니다. 성냥공장에서 기계처럼 일하는 소녀 아이리스.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무기력한 부모를 돌보며 집안일까지 도맡아야 하죠. 사람의 온기를 느끼려 나가보지만 그녀의 손을 잡아주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산 드레스를 입고 외출한 날, 그녀는 한 남자와 밤을 보냅니다. Maistuuko? hyvä. 아이리스는 남자와 사랑에 빠지지만 Jos nyt kuvittelet, että välillämme on jotakin pysyvää, erehdyt karkeasti. Parasta olisi, jos laputtaisit tiesi. 그는 모진 말로 그녀에게 상처를 주죠. Rakas Arne, kävi juuri raskaustestissä ja tulos oli positiivinen. 얼마 뒤 아이리스는 그에게 임신 사실을 알립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응답뿐이죠. 이 일로 인해 부모에게 버림까지 받은 아이리스. Me molemmat toivomme, että täältä päästyäsi etsisit itsellesi toisen asunnon. 그녀는 망가진 삶을 끝낼 복수를 꿈꾸게 됩니다. 과연 아이리스의 복수극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시니컬하고 담백하게 담아낸 한 노동자 소녀의 비극. 배우 최무성의 버킷 무비. 영화 성냥공장 소녀입니다. 이 감독님의 영화가 한국에서는 그다지 많이 알려지진 않았다고 봅니다만 사실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매니아를 가지고 있는 감독님이라고 알고 있어요.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인물을 조금 낯선 시각으로 그려냈다고 해야 될까요? 비극을 좀 다른 시각으로 그려낸 느낌? 이런 류의 영화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시각이 재미있는 영화. 되게 독특한 작품이라고 생각해서 좋아합니다. 아이리스가 바에서 그 자신을 유혹하려고 하는 남자의 자네다가 그 쥐약을 타는 장면이 있어요. 사실은 누군가를 이제 괴롭히는 거잖아요. 살해를 할 수도 있는 장면인데 그런 장면을 되게 블랙 코미디로 표현을 했거든요. 유머스럽게 어떻게 보면. 그 인물의 어떤 처해진 환경,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분노, Jäitä. 그다음에 남성에 대한 어떤 페미니즘적인 시각까지도 보이는 것 같아요. 많은 부분들을 얘기를 해서 짧은 순간 안에. 그렇게 건조하면서도 고통스러운 얘기를 그렇게 가볍게 자기 할 얘기 다 하면서 그리는 영화.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구나, 감독님이. 그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조금 외로우신 분들, 혼술, 혼밥 하시는 분들 보시면 같이 분노도 느끼시고 위로도 받으시고 그다음에 또 깔깔대고 웃기도 하실 것 같고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무비빅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저의 버킷무비 성냥꽁냥 소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BTV에서 꼭 찾아서 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영화 살아남은 아이 꼭 관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영화. 한 번 봐도 다시 봐도 매력이 샘솟는 영화. 소장 가치 있는 영화를 취향대로 골라드립니다. 한 가지 주제, 두 가지 시선, 백원무비. 안녕하세요, 오상길입니다. 시내21 편집장 주성철입니다. 네, 오늘 백원무비 주제는 로튼토마토 신선도 100% 공포 영화 특집입니다. 로튼토마토는 미국의 영화 리뷰 전문 웹사이트인데요. 여기서 평론가들에게 신선도 지수 100%를 받은 영화들은 인증된 토마토 아이콘을 받게 됩니다. 정말로 전문가 플러스 사람들의 이제 취향을 모두 반영된 믿을 만한 지수란 건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두 작품 모두 다 인증된 토마토를 당당하게 거머쥐었으니까 영화의 재미만큼은 보장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백오브는요. 올 여름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영화 유전입니다. 공포 영화 마니아들 사이에서 재관람 열풍까지 불었던 화제의 영화였죠. 자, 이에 맞서 제가 소개해드릴 백오무비는 포스터만으로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영화 그것입니다. 역대 전 세계 공포 영화 흥행 순위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작품이죠. 네, 그럼 저주받은 가족의 이야기 유전 먼저 만나보시죠. 아리야, 공포 영화 찾아줘. 아리야, 이 중에서 토니 콜렛 영화 찾아줘. 남편과 두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애니. Is there something on your mind? Okay, so fine, then say what you want to say then. Peter. 자꾸만 반항을 일삼는 아들과 자폐증을 앓고 있는 딸 때문에 그녀의 마음은 늘 편치 않습니다. Charlie! 설상가상으로 어머니까지 열게 된 애니는 슬픔을 억누르며 장례를 치러내죠. 하지만 그 이후 집안에 이상한 기운이 맴돌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어머니의 유령이 나타나 온 가족을 혼란에 빠뜨리죠. Peter, it's hard to breathe. 그러던 어느 날 It's okay, Charlie. We're almost to the hospital, okay? 아들의 운전사고로 딸이 끔찍한 죽음을 맞게 되고 애니는 주체할 수 없는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I just want to die. 그리고 그런 그녀 앞에 I'm so sorry to chase you down. 수상한 이웃 조한까지 접근해 오면서 Oh, Louis. 가족을 향한 저주가 휘몰아치는데요. 과연 애니는 이 저주의 실체를 밝혀내고 가족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영화 유전입니다. I am your mother. 영화 유전의 서사가 이루어지는 공간은 바로 집입니다. 네. 그리고 그 집에서 그려지는 가족의 공포가 이 영화의 핵심적인 이미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래서 한정된 공간 속에서 펼쳐지는 미스터리한 전개가 바로 이 영화의 백업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이 영화에서는 막 놀라게 하는 사운드, 컨저링 그런 영화처럼 그런 건 등장하지 않지만 미스테리한 일들이 계속해서 복선처럼 깔리면서 공포감을 좀 극대화시킨다 이런 또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영화 개봉 당시에 화제가 됐던 해외 매체 리뷰가 하나 있었는데요. 네네. 그냥 딱 한 줄이었습니다. 욕 나오게 무섭다. 네. 아, 정말 중간중간에 울컥울컥 욕이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재판에 이제 자막을 번역하는 분도 정말 욕이 나오게 무서워서 귀여운 강아지 사진을 함께 띄워놓고 중간중간 마음을 정하면서 그걸 보면서 번역을 또 하셨다고 해요. 못 든 얘기지만. 이 유전이라는 영화 제목처럼 이 영화는 가족의 저주가 대물림된다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My mother was a very secretive
and private woman. 주인공 애니의 어머니가 죽은 이후에 이 가족에게는 이상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들 피터는 학교에서 수업을 듣다가 Peter, what's wrong? 자신도 모르게 자학적이고 난폭한 행동을 선보입니다. 그리고 애니가 딸 찰리의 그림 공책을 불태우려고 할 때는 자신의 팔에 불이 붙어버리기도 하죠. 게다가 무덤 속에 있어야 할 어머니의 시체가 집안 다락방에서 끔찍하게 발견되기도 합니다. 집이라는 한정된 곳에서 여러 가지 공포를 체험하는 주인공의 열연이 아주 돋보였는데요. 바로 토니 콜렛이었습니다. 그녀는 한순간에 어머니와 딸을 잃고 혼란에 빠진 애니 역을 완벽하게 소화해냈는데요. 몽유병을 앓고 있는 그녀가 아들의 방에서 환각 증세를 일으킬 때 그 표정. Mom. 아, 정말 스크린을 압도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I never wanted to be your mother.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아들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던진 뒤 공포의 불길에 휩싸여 폭주하던 그녀의 연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광란의 열연을 펼친 배우 토니 콜렛은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배우일 텐데요. 바로 오래전의 공포영화 걸작이죠. 식스센스에서 주인공 소년의 엄마 역을 맡았던 배우입니다. 하지만 이 영화에서는 180도 다른 엄마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특히나 저주에 걸린 그녀가 도망가는 아들을 끝까지 쫓아가던 장면은 극중 공포심을 최대로 끌어올렸죠. 저는 토니 콜렛뿐만 아니라 이 아역 배우 밀리 샤피로의 연기도 정말 뛰어났는데요. 극중에서 자폐증을 앓고 있는 딸 찰리를 열연했는데요. 죽은 동물의 머리를 아무렇지 않게 수집하는 등 기이한 행동을 일삼던 모습이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상한 소리를 내는 그 버릇이 있었잖아요. 예, 떡떡하는 그 사운드가 어찌나 공포심을 유발하든지 그 소리가 조금 가끔씩 들려가지고 오싹함을 또 유발했던 것 같습니다. 또 주인공 애니의 직업은 미니어처 디자이너인데요. 그래서 영화의 오프닝부터 미니어처로 만들어진 집이 등장을 합니다. 처음에 집안 곳곳을 세밀하게 훑던 카메라가 아들의 방으로 클로즈업 되면서 방금 보여준 것이 치밀하게 축소해서 만든 집 모형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죠. Come on, Peter. 특히나 아들의 운전사고로 딸을 잃게 된 상황을 애니가 미니어처로 그대로 묘사해내죠. 가족이 실제로 겪은 시련을 예술품으로 승화시키는 행동, 이 또한 약간은 섬뜩한 장면이었습니다. 그 미니어처들은 많은 의미를 상징하고 있는데요. 사악한 저주에 조종당하는 인형의 집을 연상케 하죠. 저주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가족의 가혹한 운명을 상징적으로 잘 표현한 매개체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촘촘하게 엮여있는 복선들을 따라가다 보면은 아주 충격적인 결말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애니의 가족을 둘러싼 저주의 정체가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영화 유전 꼭 백업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포에 맞서는 아이들의 이야기. 그것 함께 만나보시죠. 아리아 공포 영화 찾아줘. 아리아 이 중에서 빌 스카스가드 영화 찾아줘. 노란 우비를 입은 한 소년이 종이배를 띄우며 혼자 놀고 있습니다. 그러다 하수구에서 맞닥뜨린 정체모를 광대에게 납치를 당하죠. 모두가 소년이 죽었다고 믿지만 그의 형 빌만은 동생의 생존을 확신합니다. I saw something. 빌은 친구들과 함께 동생의 행방을 끊임없이 추적해 나가죠. 그러다 마을에서 발생한 연쇄 아동 실종 사건이 모든 것의 연결고리임을 직감하는데요. Clown. 하지만 사건의 실체에 접근해 갈수록 빌과 친구들은 극한의 공포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기괴하고 흉측한 형상을 한 존재가 그들의 목숨까지 위협해 오죠. This is what it wants. It wants to divide us.
두려움에 떨던 아이들은 용기를 내어 공포의 존재와 맞서 싸우기로 결심합니다. 과연 B는 친구들과 함께 공포스러운 그것을 무찌르고 사랑하는 동생을 구해낼 수 있을까요? 영화 그것입니다. 영화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 공포 영화 역대 흥행 기록 1위를 차지하는 작품입니다. 20년 동안 갖고 있던 식스센스의 아성을 무너뜨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게다가 샤이닝, 미저리, 캐리 같은 전 세계에서 자신의 원작이 가장 많이 영화화된 작가, 판권 수입만 무려 1조 원이 넘는다고 하는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스티븐 킹의 원작을 영화화한 것인데요. 네, 스티븐 킹의 원작을 영화화한 작품답게 이 영화 역시 성장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는데요. 그것의 공포에 맞서 싸우는 아이들의 잔혹한 성장기, 그것이 바로 이 영화 그것을 백업해야 할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른보다 유약한 존재인 아이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우면서 그 공포심이 더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영화는 처음부터 대놓고 공포의 대상인 그것을 등장시킵니다. Hiya, Georgie. 하수구 속의 어릿광대였죠. Because they pop. 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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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p. 소년과 재밌는 대화를 이어가다가도 순간 섬뜩한 표정과 이빨을 드러낼 때의 모습은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불리는 이 페니와이즈의 정체는 한 가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Hi, Rich. What are you afraid of? Clowns. 피에로 공포증 있는 소년 리치에게는 광대의 모습으로 등장하고요. 결벽증과 건강 염려증을 앓고 있는 에디 앞엔 감염된 환자의 모습으로 등장하죠. 그 중에서도 유대인 소년 스탠리가 유대교 성직자인 아버지의 사무실에서 여인 초상화를 보는 장면은 압권이죠. 흉측한 형태의 여인이 실물로 나타나서 소년을 위협하던 이 장면은 원작자인 스티븐 킹이 가장 무서웠던 씬으로 직접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킹이 킹왕짱 무서웠던 거죠. 라임 쩔죠? 그렇습니다. 이처럼 그것은 시시각각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으로 나타내 사람들을 놀래키는데요. 그것이란 생각해보면 한마디로 인간의 공포심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영화 속에서 공포심을 제대로 유발시킨 배우가 바로 빌 스카스가드입니다. 큰 머리, 음흉한 눈빛, 기괴한 몸짓 등 페니와이즈라는 공포의 대상을 완벽하게 소화해냈는데요. 특히나 양쪽 눈동자가 다른 방향으로 향했던 장면은 CG가 아니라 직접 선보인 눈 연기였다고 합니다. 극중 내내 분장을 한 채 등장하기 때문에 실제 모습은 전혀 드러나지 않는데요. 사실 굉장히 매력적으로 잘생긴 배우여서 두터운 팬층을 가지고 있는 배우입니다. 얼마 전에 소개했던 영화 맘마미아에서 세 아빠 중에 한 명이었던 스텔란 스카스가드의 막내 아들이라고 하죠. 네, 저는 주인공만큼이나 또 주목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영화의 촬영 감독인데요. 박찬욱 감독의 오랜 동료를 일했던 정정훈 감독입니다. 네, 그것을 만든 안드레스 무시에티 감독이 원래 박찬욱 감독의 열렬한 팬이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올드보이와 아가씨를 촬영한 정정훈 촬영 감독에게 러브콜을 보냈다고 하죠. 실제로 박찬욱 감독님이 그래서 이 그것을 촬영장에 직접 방문해서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세계 최고 호러 영화 흥행작을 또 한국 감독님이 촬영했다고 하니까 좀 뿌듯하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나중에 제 인터뷰에서 정 감독님이 가장 공들여서 찍은 장면이 있다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바로 소년 빌이 지하실에서 동생의 환영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홍수가 난 듯 물에 잠긴 지하실 안에서 노란 누비를 입은 동생의 환영이 나타나죠. Bill, if you'll come with me, you'll float too. You'll float too. You'll float too. You'll float too. 그러다 갑자기 흙탕물에서 페니와이즈가 모습을 드러내고 비를 덮쳐옵니다. 네, 시나리오가 가진 공포감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정정훈 감독이 이 카메라 워킹에 굉장히 신경과 열의를 쏟은 그런 장면입니다. 그것에 대항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용기입니다. I'm gonna have to kill this f***ing clown. Welcome to the Losers Club, asshole! 처음에는 겁에 질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아이들이 다 함께 힘을 합쳐서 용기를 냈을 때에는 오히려 그것의 공포의 위력이 사그라들게 되죠.
지면 알고 늦으면 죽는다. 뭐 이런 말이 이제 떠오르는 그런 영화인 건데요. 손에 땀을 쥐는 공포와 아이들의 뭉클한 성장담을 함께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영화 그것 꼭 백업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로튼토마토 신선도 100% 공포영화 특집이라는 주제로 두 편의 영화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끝으로 신멋주의 명장면을 하나씩 소개해볼까 하는데요. 네, 먼저 유전에서 신멋주의 명장면은 주인공 애니가 딸의 영혼을 불러내는 장면입니다. 애니는 가족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본령과 교류를 시도하려고 합니다. I need you both to concentrate. On what? Think about Charlie. If you can. 바로 이상한 의식을 통해 딸 찰리를 불러내려는 것이었죠. I'll bring you down here if it didn't. Charlie, are you here? Charlie, it's Mommy. And Daddy and Peter. Now, if you're in here, Charlie, I want you to move the glass for us. Wow! Yes! Thank you, Charlie. That was so good. 그런데 그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죠. Hello? Mom? 애니의 몸속에 찰리의 혼령이 빙의됩니다. 가족을 둘러싼 저주의 기운이 심장을 먹게 할 정도로 공포심을 유발한 명장면입니다. 네, 이 장면에서는 귀신이 등장한다거나 이 엄청나게 무서운 효과를 보여주는 장면은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바짝 긴장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음산한 분위기만으로도 아주 그 절묘한 공포를 이끌어냈죠. 자, 이번엔 영화 그것의 신멋주의 명장면을 소개하겠습니다. 아이들이 다 함께 모여 그것을 맞닥뜨리는 장면입니다. 아이들은 아지트에 모여 그것의 근원지를 밝혀내는 데 총력을 기울입니다. That's where it lives. Can you stop talking about this? I can barely breathe. This is summer. We're kids. I'm not doing this. 그런데 갑자기 영사기가 멋대로 작동하기 시작하죠. What happened? 그리고 그때 스크린 밖으로 그것이 튀어나옵니다. 예측 불가능한 공포, 반전 가득한 서스펜스. 이 모든 것이 총망라된 신멋주의 명장면이었습니다. 아, 정말 감독이 반칙을 썼어요. 딱딱하게 영상이 저절로 돌아갈 때 뭔가 있겠구나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사다코처럼 링 같았어요. 정말 링이 생각날 정도로 빡 튀어나오잖아요. 진짜 공포감을 100% 극대화한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내년 9월에는 그것 챕터 2가 개봉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미 제시카 체스테인과 제임스 맥어보이 같은 배우들이 캐스팅돼서 많은 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내년에는 어떤 공포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백업무비 로튼토마토 신선도 100% 공포영화 특집이라는 주제로 두 편의 영화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신멋주의 가족공포 유전, 신멋주의 성장공포 그것. 여러분의 취향대로 골라서 지금 BTV에서 감상하세요.